7월 27일 화요일 밤 11시 45분입니다. 예, 아직 씻지도 못했습니다. 예, 일을 마치고 책 몇 글자 좀 보다가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요. 일본의 의존을 줄이자 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전쟁 2년. 이거는 누구의 컷테이션을 따온 게 아니라 동아일보가 직접 소부장 전쟁 2년이라고 이렇게 제목 붙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핵심 품목 기술 독립 발판되었다. 100대 핵심 품목 대1 의존도 급감했다. 소부장 히든 챔피언 나오는 생태계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7월 21일에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에 문 정권 숫자놀이로 독립만세 외쳤다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더랬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출 규제 두 품목은 여전히 95% 일본이 독점한다. 한국이 불매운동 했지만 일본이 더 많이 불매한다. 2년 동안 대통령을 필두로 반일 법석만 떨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빈약하다. 온몸을 던진 친북, 아니죠. 종북이죠. 종북과 분배 정책이 삶은 소대가리 파문과 부동산 파동으로 파탄났기 때문이다. 삶은 소대가리 파문은 시장에 파는 소머리 곰탕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밤이고 하니까 벌건 다대기 풀었는 소머리 곰탕 한 그릇 쫙 땡기네요. 새로 일을 벌일 시간은 없다. 고민 끝에 일본과 치른 무역 갈등을 업적으로 삼은 듯하다. 일본은 2019년 7월 1일 새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큰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 일이 없다. 대통령 결과가 이러니 이겼다고 믿는 모양이다. 근데 수출 규제라고 이 선우정 씨도 표현을 했는데요. 규제가 아니라 원래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백색 국가 자격을 줘가지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점을 줬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내리고 한국 너희들도 그냥 정상 교역 국가로 해라라고 했던 것이지 규제를 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난데없이 소부장 성과 보고 대회를 열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말한다. 대통령 뒤편에 자 이제 이 모든 것은 소부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 그 자신감이 코로나 극복의 밑거름이 됐다.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했다. 정말일까? 수출 규제 세 품목 중 두 품목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지금 94에서 95%다. 일본 폴리미드는 한국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웠다.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로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지배력이 약해졌다고 했지만 이것도 눈속임이다. 새로운 수입처는 벨기에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 합작 기업이다. 같은 일본 기업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뿐이다. 벨기에 통계를 더하면 일본의 지배력은 규제 이전처럼 절대적이다. 대통령은 3대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지표는 없다. 대통령의 시선이 어디 꽂혔는지 안다. 일본산 불화수소만 점유율이 2018년 42%에서 13%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걸 두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라는 발언은 이를 두고 한 듯하다. 그런데 이 품목에서 일본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소부장 운동 이후가 아니다. 2012년 77%에서 3년 만에 41%로 이미 곤두박질 쳤다. 이때 박근혜 정권이 자축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런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산업 논리에 따라 주도권이 재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이번에 다시 급감한 것도 예견된 일이다. 수입 규제 이전에 국내 기업이 국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화수소 생산 시설을 증설했기 때문이다. 완공 시점이 우연히 일본 수입 규제 시점과 맞아떨어졌다. 소부장 운동에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일본의 공세에 깜짝 놀란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빨리 완화해서 양산이 시작됐다. 화학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 유능한 정부라면 이미 해결했을 것이다. 일본의 공세 때문에 정부가 모처럼 정부다운 일을 했다. 역설적인 것이죠. 화학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문재인 씨가 당시 구미에서 그 화학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가 야당 대표로서 그 현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독성 물질이 좀 빠져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고추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라있는 고추를 이렇게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문재인 씨의 사진이 저는 오버랩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 뒤에 한번 붙여볼게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화학공장, 화학산업은 규제가 아주 폭압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산업에 실을 말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씨였어요. 이 기업은 어떻게 고순도 불화수소를 양산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한일경제 발전의 본질이 있다. 이 기업은 1996년 불화수소 산업을 시작했다. 맨 땅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 100년 기업과 손잡았다. 일본 기업은 왜 한국에 왔을까? 일본 기업도 한국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거대 수요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25년 동안 축적한 기술로 국산화를 앞당겼다. 많은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식이다. 대통령이 꽂힌 성과는 죽창가가 아니라 한일 협력의 결과다. 우리가 천년만년 숙적처럼 일본을 여기지만 실은 이건희 회장의 이른바 매기론처럼 일본 같은 이웃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을 하고 추격을 하는 것을 거듭하면서 이까지 성장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설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를 갈등의 결과로 오독하고 있다. 그래야 자신의 업적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할 일은 무엇일까? 수입 규제 세 품목에 작년 수입액을 더하면 3억 7,304만 달러다. 한국은 이 소재를 이용해 작년에 반도체를 얼마나 수출했을까? 메모리 반도체만 369억 달러였다. 100배에 달한다. 세 품목 정도는 천년만년 일본이 먹고 살아도 상관없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서로 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외교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은 그 판사가 혹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 정권의 수장의 눈치를 보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 정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과 담을 쌓았다. 외교라는 직무를 유기했다. 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를 모면하려고 1%까지 생산하려고 기업을 다그쳤다. 기업이 성과를 내자 이젠 자기 업적으로 포장하기 바쁘다. 한국에서 반일몰이는 쉽다. 이건 좌우할 것 없이 계속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좀 극심했을 뿐이지. 청와대가 죽창가와 토착 외구 타령으로 국민을 두 쪽 내고 거북선 횟집에서 쇼를 부리자. 야, 이런 건 참 읽기가 힘들 정도로 비참해지죠. 예.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데 좀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기에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많은 사람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호응했다. 대통령은 짜릿했을 것이다. 한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2018년 546억 달러에서 작년 460억 달러로 16% 줄었다. 불매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은 18% 줄었다. 더 줄었어요. 일본도 불매운동을 했나? 불매운동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산업 구조의 결과라는 거죠. 올해는 두 나라 모두 수입이 늘었다. 5월까지 한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20%,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은 12% 늘었다. 한국이 더 많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일제 구매 운동이 벌어지는가? 지금 우리가 수입이 더 늘어난 게 다시 반일에서 친일로 바뀌어가지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자고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이 결과가 나왔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일 경제는 경제 논리를 따라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이다. 불매운동이든 구매운동이든 수입규제든 소부장운동이든 감정적 대응이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법석만 떤 것이다. 법석 떨면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유니클로와 여행사를 망하게 해버렸죠. 도끼로 가지고 자기 발등도 아니죠. 그 사람은 다친 게 없으니까. 국민들 발등을 쪼개버렸던 것이죠. 예, 애꿎은 여행사들 망하고 2016년에서부터 이어진 촛불광란에서부터 2017년까지 적폐청산놀이, 홍위병놀이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죠.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 2018년에는 평화쇼를 벌렸죠. 2019년에는 반일 광풍을 벌렸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방역 정치질 노름에 톡톡이 재미를 보고 있죠. 뭘 했습니까 여태까지. 공산주의자든 간첩이든 다 좋다 이겁니다. 실력을 보여달라는 거지. 실력을. 국민들 집안의 세대별로 쪼개서 사원 붙이고, 남자 여자 성별로 사원 붙이고, 종교인들끼리 사원 붙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원 붙이고, 숫자 노름하고, 표 계산하고. 뭐 표 계산은 좌우할 것 없이 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그렇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쪼개놓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 정권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에서 있었던 화재 사고 때 문재인 씨 가가지고 막 심각한 표정으로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규제가 왕창 때려지거든요. 오한마로 산업계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임종식이라고 하는 이름도 재수없게 임종석하고 비슷해요. 임종식 경북 도교육감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독도교육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걸 보면서, 그런 인간들, 그리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미아, 노예, 위안부, 징용공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뿐만 아닙니다. 지식인들의 이 직무유기인 거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만 그렇게 장난쳐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놓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하고는 사뭇 다르죠. 소부장 전쟁 2년으로 핵심 품목 기술 독립을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동아일보. 하지만 저는 이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